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은 한정 명사구, 영어로는 definite noun phrase라고 하는 한정 명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definite라는 것은 확고한, 뚜렷한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noun은 명사, phrase는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절이나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hoe라는 것은 책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명사입니다. 이 책은 명사입니다. 그런데厚的书, 두꺼운 책, 두꺼운 책이라는 것은 명사 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단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 이 한정적 또는 한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대상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또 한번 풀어서 보자면은 이 화자, 스피커라고 그러죠. 화자, 청자, 리스너라고 그러죠. 청자 모두 무슨 대상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적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 무슨 대상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슈, 책이라고 하면은 책? 무슨 책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쪼슈, 이 책이라고 하면은 화자와 또 듣는 청자 모두 이 책,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쁜슈, 한 권의 책. 이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책을 말하는지, 또 무슨 책을 한 권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이쁜슈, 저 한 권의 책 또는 그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면은 화자와 청자 모두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쪼슈 그리고 나 이쁜슈, 이 책 또는 저 한 권의 책 또는 그 한 권의 책,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한정 명사구라는 말입니다. 화자와 청자 모두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 명사구, 즉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정 명사구가 왜 중요한 걸까요? 이 한정 명사구가 왜 중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비한정 명사구는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비한정 명사구는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본쇼, 한 권의 책은 무슨 책 또는 어떤 책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 이본쇼, 저 한 권의 책 또는 그 한 권의 책은 우리가 화자 또는 청자 모두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본쇼, 이것을 비한정 명사구, 그 다음 나 이본쇼, 저 한 권의 책, 그 한 권의 책은 한정 명사구,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본쇼 在桌子上, 한 권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여기서 이본쇼는 비한정 명사구로 했죠. 여기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비한정 명사구가 이 동사 在 있다는 뜻이죠. 동사 앞에 와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비한정 명사구 이본쇼가 동사 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비한정 명사구는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비한정 명사구가 동사 또는 서술어 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那一本书在桌子上, 그 한 권의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여기서 那一本书는 한정 명사구죠. 한정 명사구는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那一本书가 동사 在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한정 명사구가 되어야 이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一个人来了, 一个人来了, 한 사람이 왔다. 이 문장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一个人이라는 말은 비한정 명사구죠. 이 비한정 명사구가 서술어 来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한정 명사구 一个人이 서술어 来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반면에 来了一个人, 한 사람이 왔다. 이것은 옳은 문장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비한정 명사구 一个人이 서술어 앞에 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조년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설명하곤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비한정 명사구가 서술어 앞에 왔으니까 이는 틀린 문장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书在桌子上 책은 책상 위에 있어. 여기서 슈는 비한정 명사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한정 명사구가 동사 在 앞에 있는데 이것은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首先办一下书 먼저 책을 옮기자. 누가 먼저 책을 옮기자 했을 때 내가 대답으로 书在桌子上 书在桌子上 책은 책상 위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슈가 뭘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 书是精神食粮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여기서 이 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비한정 명사구인데 왜 이 시 동사 앞에 왔을까요? 이거 틀린 문장 아닙니다. 근데 왜 앞에 왔을까요? 이 슈가 비한정 명사구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앞에 왔는데, 서술어 앞에 왔는데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슈는 이 책은 총칭적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총칭적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총칭적 명사구라는 것은 이 전부를 한 단어로 두루 일컫는 명사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비슷한 속성의 것들을 한 단어로 대표해서 부르는 명사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小狗很可爱 小狗很可爱 강아지는 귀엽다라고 하죠. 근데 강아지라는 게 뭐 시츄의 강아지도 있을 거고 뭐 리트리버의 강아지 뭐 되게 많겠죠. 근데 그런 비슷한 속성의 강아지라는 속성을 가진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한 단어 강아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기 마마最伟大 마마最伟大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데 이 어머니는 뭐 철수의 어머니, 영희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모든 어머니라는 것을 속성을 가진 그 어머니를 한 단어 어머니라고 우리가 대표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적 명사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칭적 명사구 또한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 한정 명사구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 무슨 대상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이 무슨 책인지, 무슨 책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화자와 청자 모두. 자, 그래서 적어도 한정 명사구가 되어야 이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칭적 명사구. 이 총칭적 명사구는 이 모든 전부를 한 단어로 두루 일컫는 명사구, 즉 비슷한 속성의 것들을 한 단어로, 예를 들어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한 단어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명사구, 뭐 강아지 또는 어머니 같은 그런 단어를 우리가 총칭적 명사구로 하는데, 이 총칭적 명사구는 한정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정 명사구가 되어야 이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총칭적 명사구가 또한 이 서술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한정 명사구 또는 비한정 명사구, 그리고 총칭적 명사구, 이런 것들은 평소에 좀 이렇게 소외시 돼서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한 것은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필히 꼭 잘 학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